아버님, 아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의 진선여고라는 주제로 이제 진선여고 대표 강사 최찬희 T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고의 선택지도 없고요. 일반고 중에서 선택을 보통 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입학 실적이 좋은 진선여고와 숙명여고 이 두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요, 저희 뭐 학원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으로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진선여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 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학생들 못지않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좀 많이 압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선여고의 모든 것 해가지고 진선여고에 대한 소개, 내신 분석, 그리고 가지실 만한 궁금증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 다음 발표하시는 분께서 이제 숙명여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8 대입에서 바뀌는 세 가지가 있죠. 다 아실 테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 등급, 그리고 교과 과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과목 이렇게 세 가지가 변화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내신 등급에 관해서는요, 이제 현행 9등급제에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부터 개편 5등급제로 전환이 되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익숙한 4%, 7% 하던 우리 등급들이 이제 상위 10%가 이제 1등급이 되고요. 상위 34%를 따라 24%의 학생들이 2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9등급제에서 우리 상위권이라는 학생들은요, 내신 성적에서 1점대를 받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점대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1등급을 받았는데 몇몇 과목에서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고, 5등급제에서는요, 반대로 그 학생들이 이제 상위 10%의 모든 과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1.0 내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권의 경우는 조금 더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위권의 변별력이 조금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위 11% 학생들이 9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으면서 9등급제에서 나름 상위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면 그 11% 학생들은 이제 5등급제의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2등급 친구들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보시면은 이 2등급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4등급, 개편전의 4등급 친구들이랑도 같이 묶이게 돼요. 그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3등급은 이제 중위권인데 이제 개편 전에 9등급제로는 6등급 친구들이랑 같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중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진선여고 학생이 이제 현재 1학년이 322명인데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가상의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그리고 과탐 이렇게 5과목에 대해서 등수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편되기 이전 9등급제에서 이 학생이 어떤 내신을 받는가 보시면요. 네, 이게 원래 이미지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 이제 아래 보시면 이게 현재 진선여고 재학생의 등급별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등급 학생들은 이제 322명 중에 12명에 해당하고요. 2등급은 23명인데 등수로는 누적 35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를 보시면요, 5등급제로 이제 개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는 친구는 이제 상위 10%니까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인원은 77명, 등수로는 이제 109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두 학생들의 9등급제의 성적표와 5등급제의 성적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제 9등급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저 A 학생 같은 경우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또 과학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높은 등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딱 사실 이 등수만 봤을 때는
B 학생보다는 A 학생이 뭔가 공부를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9등급제로 평가를 하게 되면 1.6이라는 평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래 보시면요, 이제 BA 학생은 오히려 이제 완전히 상위권인 것은 없는데 이 개편된 5등급제에서 32등 안에 들어가는 과목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편 5등급제에서는 1.0의 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의 친구는 오히려 이렇게 32등을 밖으로 넘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학생들 중에 사실 여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난 수학이 좋아서 공부에 하면 수학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국어도 해야 되나? 그래 수학만 해요. 그래 공부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편된 등급제에서는 골고루 잘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골고루 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은요, 교과 과목에 대한 변동인데요. 왼쪽에 이제 한 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과목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딱 봐도 왼쪽보다 오른쪽 빨간색 영역이 좀 더 많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상대평가인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론 학생들이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 봤을 때 이 학생들이 내신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과목 중에서 상대평가로 봐야 하는 과목이 평균적으로 7과목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내신 등급 자체가 따기 쉬워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겠다라는 목적에서 그 1등급을 받는 것 자체는 쉬워졌다.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경쟁은 여전할 것이고 어쩌면 더 심화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학습의 분배 중요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1등하는 것보다 차라리 10% 안에 여러 과목이 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상대평가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5등급제에서 내신 따기 쉬워졌잖아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과목의 변화입니다. 자, 왼쪽이 이제 현행, 그러니까 27학년도까지의 수능 형태이고요. 오른쪽이 개편안이어서 이 친구들은 2028년, 그러니까 2028학년도 수능에 적용되는 과목인데요.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선택 과목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이런 과목들이 서로 통폐합되면서 화작이 화법과 언어 매체랑 합쳐진 거죠. 이런 식으로 통폐합되는 식으로 선택 과목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2에 이제 원래는 학풍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이동기 학생이라면 대부분 이제 미적을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는 배수 미적 1이라고 되어 있는 아시다시피 수원 2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전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와 동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선택 과목이 삭제가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는 이제 9과목, 과학은 8과목 중에 이제 2과목을 선택해서 봤던 수능에서 현재는 이제 공통으로 사회와 과학을 둘 다 보는 상황으로 변동이 됐고요. 여기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현 교과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목부터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2외국어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상황까지 딱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대학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을 뽑으려고 봤는데 내신 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별하는 기능이 조금 약화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5, 1등급인 학생이 있어서 뽑으려고 봤더니 이 학생이 예를 들어 미적을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능 과목으로는 알 수가 없죠.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의 학생인지 어떤 전공을 갖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대에서 이제 2028 수시 정시부터 수능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2028 개편안을 만들었어요. 요거 다음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시 교과 영양 평가 2단계의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후속 기사인데요.
2028 이후 서울대 입시 여부를 발표해서 정시 40% 폐지도 추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시 40%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폐지한다고 한다면 정시 비중을 축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정시 교과 영역평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1차 모집은 수능 100%를 일단 통과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에서 지금은 수능 80%에 교과를 20%를 반영하겠다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수능 100%로 1차를 뚫은 학생들이라면 2차에서 이 등급, 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게 2028 수능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수능 60%에 교과 40%로 이 비율을 2배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00%로 1차를 뚫었다고 했을 때 이제 2에서 3배수 정도를 뽑기로 했는데 이 교과에 의해서 당락이 또다시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결국에 이 고교학점제 복습에 대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능이 있고 또 내신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정성평가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다 잘하는 육각형 인재가 돼야 돼요. 수능에서도 교과의 비중이 올라갔고요. 반대로 학종이나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를 보기로 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올해만 해도요. 이제 연세대랑 한양대였는데 이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부활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은 전부 다 수능 최저가 부활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선여고의 모든 것, 진선여고 소개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요, 사립1만 고등학교 그리고 강남 8학군지에 있는 이제 여자 고등학교 중에서 대입 실적에 있어서 1, 2위를 다룹니다. 숙명여고랑 같은 관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계, 진각종이라고 하는 불교계의 선택은 미션 스쿨이다 이런 부분도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복은 이런 색깔인데 이제 Y는 안 하는데 Y가 약간 회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대승의 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요즘 보니까 사진들 보면 또 예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학교의 여러 가지 상징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교계 미션 스쿨답게 여기 아래 보시면 뭐 연꽃이라던가 오리수 이런 것들이 좀 종교적인 형태를 담고 있다. 조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 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교정의 모습입니다. 사실 조금 몇 년 지난 사진이라서 현재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하나 올려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진선여고에 있는 대강당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예전에 사진을 진선여고 강당이라고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는 이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이나 이런 데서 입학 설명이나 뭐 소지 설명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여기 빌려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와 이런 특강들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진선여고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자습실 공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여기에 관리하는 선생님도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도 와서 자습을 하고요. 학교 끝나고 이제 방과 후 이후에도 이제 11시까지도 자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습실 공간에 대한 사진도 한번 찍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된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건 좀 되게 여러 개를 담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원목 디자인의 밝은 하이데크 책을 많이 안 읽는데 괜히 막 책이 읽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학교 시설들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수입니다. 학생수 보시면 1학년 이제 2024년 기준인데 이제 1, 2, 3학년 모두 11개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이제 보시면 서울시보다 또 평균이 높고 이제 강남구보다도 높아요.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만큼 좀 지원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숙명여고도 이제 9.2명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남학교긴 하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한 담임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 학생 수가 조금 적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요, 이제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그 특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선여고에만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뭐 진선 아카데미, 프론티어 리더스, 진로탐구, 진로특강, 그리고 전문진학 상담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일단 진선 아카데미와 프론티어 리더스 두 가지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종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한 3년 전에는 진선 아카데미라는 것만 있었어요. 요거를 보통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선발을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3학기 동안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때 활동하는 프론티어 리더스를 뽑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진선 아카데미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진선 아카데미에 들어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진선 아카데미 먼저 보시면 이제 상권 3학년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얼리버드 프로젝트가 뭐냐면 학생들이 아침 7시쯤에 학교를 등원을 해서 수업 전에 한 75분 정도 자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멘토, 멘티, 칭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 리더스 같은 경우는요, 1학년부터 소위 말하는 싹수가 보인 애들을 데려가겠다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학종에 관심 있어? 그럼 우리가 완전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해서 이 진선 아카데미에 있는 멘토들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환경 향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소논문 등등등 이제 소위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구와 진로 특강은요, 이제 학기마다 한 15회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로별로, 분야별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듣는 거고, 이게 열리자마자 거의 지원이 폭주를 해서 보통 항상 정원의 3-4배 정도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 진학 상담인데요. 자, 요거는 진로에 고민이 있는 진선여고의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전문가세요. 여기 보시면 대학 진학 지원단, 뭐 강남 진로 진학 지원단, 8개 학교 연합회 요런 곳에 이제 속하셔서 외부에서도 진학 지도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 진선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 프로그램으로 또 전문 진학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네, 이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행사로는요, 연화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행사로 이제 연등 행사,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 뭐 CPR, 단스, 한 이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은 이제 각각 과학탐구부, 생명탐구부예요. 생명여고도 조금 비슷한데 생명탐구부라고 하면 딱 어떤 동아리인지 예상이 가시죠? 네, 메디컬 지원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과학탐구부의 그 인기가 조금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생활계로나 이런 것들 잘 쓰여지기 때문에 또 입학에 대입 전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체육대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재작년에 처음 되게 오랜만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때 딱 우연한 기회로 놀면 뭐하니 팀에서 촬영에 나왔다고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사진도 담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진선여고의 모든 것 두 번째, 이제 내신 분석입니다. 일단 진선여고의 내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면서 될 것 같은데,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항과 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 위주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요, 고3 수능이나 뭐 6월, 9월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 특강이면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뭔가 최신 수능 이론들 이런 것들, 국어 이론들 이런 것들을 1학년 수업에도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프린트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도 굉장히 양질이고, 그리고 여기서 듣는 수업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꼭 잘 들어야 돼요. 수업을 안 듣고 학원에서 처리하겠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문학 외부 작품의 출처를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이 외부 작품이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나온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그 작품의 일부분이 발췌되어 있다면 그 다음 부분 이런 식으로 보통 예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 예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 자체가 이 문제 자체를 수능형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 최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여고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국어를 너무 잘해요. 여기서 자기가 처음 받은 등급을 받았다고 포기해버린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등급 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를 절대 미리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물론 해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성취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줬을 때 이 경쟁이 너무나도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알려주다. 사실은 요것까지 나왔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예 다 띄워줘요. 요게 이제 그 과목별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등급컷을 나타낸 표인데요. 요것도 이제 올해 2024년도 1학년 학생들이 있는 기준과 성적을 바탕으로,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평균은 77.5, 77.7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고치고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가 11.5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표준 편차가 10점대 초반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등급 컷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왼쪽 편이 이제 9등급제고요. 오른쪽 편이 5등급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 9등급제, 오른쪽이 이제 5등급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급 컷이 이제 97.2점입니다. 97.2점. 근데 여기 당연히 수행평가까지 반영한 거예요. 수행평가하고 이제 이 국어 지필고사의 시험이 이제 30, 30, 40으로 들어갑니다. 중간 30, 기말 30, 핵심 40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반영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등급 컷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등급 컷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무려 5점이나 하락하는 거 확인되시죠? 그만큼 1등급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요. 2등급 컷은 91.5에서 82.3으로 훨씬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3등급이랑 같이 묶은 이유는 이제 9등급제에서 2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등급제에서 나름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근데 5등급제 2등급은 1, 2, 3에서 3위 중위권이기 때문에 중상위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가 아니라 3등급, 9등급제 3등급이랑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존보다 그 중상위권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일단 띄워놓겠습니다. 네. 자, 영어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무난 배점 이렇게 돼 있고요. 1학년부터 이제 수능형 보교대를 사용합니다. 자, 수능 실감 판별제라고 했는데 이게 세듀에서 나온 거고요. 세듀 아시죠? 그 예전에 천일 어쨌든 요게 이제 보통은 고2 학생들이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쓰는 교재예요. 근데 이거를 1학년 부교재로 바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 이렇게 해서 부교재가 사용을 하고요. 부교재와 교과서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잡혀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지문의 변형도가 또 커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 하나만 치환하거나 순서 살짝 바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장이 추가가 되거나 혹은 삭제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문의 변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 암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해석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시험 난이도가 이건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릴 때 극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시험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을 합니다. 아래 보시면 평균 69의 표준 편차 보이시죠? 18.5입니다. 굉장히 높은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 특히 5문항에 서술형 4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서술형도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서술형은. 근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면 수능형이잖아요. 내신만 준비해도 기본적으로 수능까지 다 대비가 되는 그런 내신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등급하고 100점에서 이제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1등급 5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들어가는 등급이 92점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중상위권 들어가기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요, 연대와 관련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자료 조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사회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진행했던 설명회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거라서 약간은 좀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답형은 없고 서답형의 경우 서술형 없고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다. 인근학교 통합사회 난이도 중에 가장 높고 마찬가지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 근데 수행평가 비중이 대단히 높다. 대부분의 이제 시험이 지필고사 60에 수행평가 40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50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여기도 이제 등급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1등급이 기존에 100점에서 이거는 표준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개편으로 되더라도 98점이에요.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입니다. 이 특징은 사실 모든 학교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물리화학이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생명이랑 지구학은 대체로 평이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가 중요해요. 프린트에 없고 판서로만 설명한 부분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끝나고 같이 어떤 내용을 필기했는지 서로 막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자, 상해효과 개념도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통합과학이면 1학년 과목이고 이제 물리나 화학은 2학년 선택 과목인데 여기에 나오는 선행 지식을 알았을 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프린트랑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 아직 물리화학 선행이 안 돼 있다면 이 과목 통합과학을 선택했을 때
손직이 아니죠. 이건 필수입니다. 수학과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선행을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등 100점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죠. 97점, 아까 98점 드렸는데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 수학은 분석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 네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암기로 해결되는 과목 그 내신이 아닙니다. 약간 이제 숙명여고를 좀 비교를 하자면 숙명여고는 암기용 내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프린트가 그대로 나온다, 지금 그대로 나온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설명 들어보지 마실 거예요. 근데 이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암기형으로 대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그리고 이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자동으로 이제 좀 힘들긴 하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견뎌냈을 때 사실 그 생기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우상향 곡선이잖아요. 1학년 때 잘 못하더라도 꾹 참고 멘탈 잡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 과목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보는 시험이다. 요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실 진선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이라는 거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내신 과목 같은 경우 한 과목을 막 1등, 5등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30등 안에,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목을 되게 균형 있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CMS 클라이맥스에서 여러 가지 장면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수학입니다. 수학도 박대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학은요, 부교재 난이도 최상 이렇게 써있죠. 23년도까지는 이제 절대등급이라는 부교재를 사용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이제 수학의 신이라는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이 수학의 신을 선택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후회했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시중교재는 가장 어려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했더니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어떤 식으로 이번에 진행이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야, 우리 이 수학의 신에서 C등급에서 C스텝에서 요 문제는 낼 거니까 너네 공부 잘해라 하면서 문제를 좀 찍어줬어요. 사실 진선의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찍어준 상황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19문제인데요. 이제 교과서 연계되는 문제들이 쉽게 이제 9문항 정도 100관씩 주관씩 포함해서 출제가 되고요. 부교재 연계 문제와 이제 외부 출제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부교재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8문제일 때도 있고 9문제일 때도 있고 외부 출제가 이제 한두 문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교재도요. 그냥 단순 숫자 변형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까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변형의 정도가 심한 문제들도 있어요. 도입부만 유사하고 다른 개념을 좀 연합해서 풀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고사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기말고사부터 적용되는 누적범위 출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19문제 중에 누적범위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한두 문제가 어느 단어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또 학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의 적응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누적범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에 대비가 되고요. 모의고사가 대비가 된다면 수능까지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특이한 특징인데요. 이게 사실 수학이 빡센 학교 치고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지필고사 50에 수행평가 50으로 반영을 합니다. 수행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득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 수학은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여기 저희가 그 안내드린 책자 40페이지에 있는 표가 못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색으로 되는데 뭐 굳이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오타가 있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 여기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처입니다. 보시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연계가 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각 기울기 학생들 잘 안 읽고 넘어가는 문제 아니까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가 된다. 물론 이제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뭘 안 읽고 넘어갔다고 못 풀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수학의 신이라는 구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고요. TOT나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옆에가 교재 연계라고 해서 이건 저희 CMS 클라이맥스 자체 교재입니다. 네, 클라이맥스 자체 교재인데요. 자체 교재에서 이렇게 연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계가 100%가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기말 분석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도 여기를 100%를 달성했다. 자, 그러면요, 이 수학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하냐? 세 가지가 있었죠. 교과서랑 외부 교재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교과서 연계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하냐? 사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대비할 필요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문항수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9문제이기 때문에 이 9문제를 학생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 기입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보이죠? 숫자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1의 5제곱을 전개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다양한 걸 물어봤는데 이 위에 있는 3번이 이제 23년도 중간고사고요. 요 아래에 있는 4번이 올해 중간고사입니다. 보시면 식이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과서 안에 있는 이런 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쉬운 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 이런 거 은근히 계산 실수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한 두세 번 풀어보고 나서 한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푸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출제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외부 교재, 그러니까 부교재랑 교과서가 아닌 곳에 출제된 문제도 있고, 요것도 이제 저희 보시면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40페이지 이후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세 개가 이제 시험지고요, 학교 시험지고요. 아래에 있는 세 개가 저희 학원 교재입니다. 학원 교재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지금 CMS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MS 고등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응은 두 가지예요. CMS가 고등부도 해?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아는 친구들, 보통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은 CMS 거기 너무 어려운 것만 풀잖아. 나 거기 가기 싫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어려운 교재, 어려운 것만 한다라는 약간 그런 좀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기출이나 평가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재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외부 교재잖아요. 이게 부교재도 아니고 이 외부 교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저희 교재는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여기 있었지 하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이런 외부 출제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대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연계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제 4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부교재를 풀어보는 걸 해봐야 되겠죠. 학생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경험을 꼭 해봐야 되고 중간에 막히게 된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금 나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는 사실 굉장히 최적화된 여러 가지 풀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변형 문제다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 변형 문제도요, 한두 문제 다 변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 변형으로 되는 것도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저희 클라이맥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모든 교재가 다 자체 교재입니다. 저희 교재 제작 전담 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 문제, 양질의 변형 문제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제공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별 문제풀이 전략 세우기입니다. 자, 일단 학생이 자기가 처음에 습관대로 푸는 그 방법이 있겠고요. 1번에서 풀어갔던 방법. 그리고 2번에서 설명드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내신 한 달 전까지 학생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 선생님이 설명하는 요 방식대로 풀어.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반대로 요 방법을 자기 거로 완전히 체화를 못했다. 그러면 너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전개하고 계산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저희가 하나씩 다 세워줄 거예요. 자, 여기서 깨알같이 학원을 살짝 해보겠거든요. 클라이맥스는요, 심화가 강점이 있는 학원입니다. 근데 이 심화 강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심화 수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중등이라고 하면 블랙라벨 아니면 뭐 TOT 뭐 이런 어려운 교재를 푸는 게 심화 수업이 아니에요. 심화 수업은 제가 생각하는 심화 수업은 오히려 쉬운 문제부터 이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요거는요, 이제 올해 중간고사로 출제된 문제고요. 이거 못 푸는 지금 예비고일을 하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거를 이제 풀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근각에 관계를 이용해서 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수분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반에서
저희는 이제 모든 공식이나 아이디어에다가 이름을 별명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으로 인수분해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실제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고요. 이 근수분해라는 이름을 지은 친구가 이제 6학년 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랑 같이 듣는 6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전개를 해서 분법에서의 관계를 쓰겠다가 아니라 이 근수분해라는 상황을 이해했다면 저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와 이런 주제입니다. 실제로 1을 넣으시면요 1 빼기 5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사진 찍어 가셨다가 뭐 자녀분들께 보여주시면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아마 100이면 100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별 차이가 없다면 3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훨씬 복잡한 형태가 나왔다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개에서 분각해서 관계를 쓰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화된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심화적인 이론들, 발상들을 충분히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거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요 문제, 16번 문제를 지금 해설하는 영상이고요. 진선여고에 있는 이제 시험 전문항을 이제 40분 정도 되는 길이로 전문항 풀이를 해설도 꼼꼼하게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내요? 선생님이가 그런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학생들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발상에 의해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선여고의 기대와 우려. 요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진선여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본 페이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결국은 이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를 진선여고에 보내도 될까?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을 건데, 뭐 최근에 대입 결과가 어떻지? 또는 뭐 진선여고인데 정시영학부라고 하지 않나? 아까 선생님이 정시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생명보다 적잖아. 이것도 불리하지 않을까? 뭐 불국의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데 뭐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럼 어떡하지? 혹은 뭐 고교 학생들 자체가 준비가 잘 돼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대입 결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학군 내 일반고 중에서 상위권이고요.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는 승명에 이어서 2위를 했어요. 자, 요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요게 이제 올해 입학 실적입니다. 요것도 저희 이제 책자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일반고의 의대 및 서울대 입학 실적이에요. 보시면 숙명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사실 상관없네요. 서울대 및 의대라고 보셔서 서울대 입학 실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승명여고가 이제 1위, 그리고 진선여고는 8위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조금 많이 이제 선호되다 보니까 서울대를 지망한 학생들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승명은 이제 어쨌든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진선은 이제 20위권에서 서덕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요 인근 학교들은 요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24년만 이렇고요. 이거보다 3년 전, 그보다 더 3년 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요. 지금은 정시가 강세지만 이때는 수시가 강세였던 시절이에요. 의대가 지금만큼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이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위에 줄이 진선의 메디컬,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숙명의 메디컬을 비교한 겁니다. 명수로 보시면 119명 대 138명으로 3년 동안 숙명이 더 많이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졸업생 수의 비율이 있죠. 요거를 반영해서 진학률로 계산을 했을 때 진선이 9.9%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도 보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22년도에 약대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진선 메디컬, 의치대, 그리고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포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180명, 그 밑에는 이제 222명으로 마찬가지로 숙명의 입학 실적이 더 많지만 졸업생 수를 반영을 했을 때 진학률은 근소하지만 어쨌든 우위를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요 연도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거예요. 자,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이제 숙명한테 졌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3년대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할 말이 많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사실 6년을 앞서고 있었는데 요번에 한번 진 거예요. 보시면 의대, 진선, 그리고 의대 승명, 서울대, 진선, 서울대 승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표상 진선이 유리했던, 이긴 부분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21년도에 37명 대 31명으로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의대를 보냈었고요. 2022년도, 자 이때 보시면
네, 풍경이 많이 보냈죠. 근데 빨간색으로 이제 가로친 부분이 진학률입니다. 진학률 보시면 1%포인트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23년도는요, 학생 수가 더 수능이 많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합격 인원수는 동일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진학률을 보시면 이 의대의 경우 3개년도가 전부 다 진선이 더 많이 보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서울대로 넘어오면요, 이제 21년도 그냥 적다고 생각할게요. 한 명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진학률 보시면 3%대 2.6%로 네, 0.4%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자, 22년도, 대망의 22년도가 1.5배 많이 보냈습니다. 학생 수비는 대충 3대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학률 보시면 6.9대 3.6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보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는 이때는 좀 서울대를 좀 많이, 분명히 좀 많이 보낸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보시면 이 진학률이라는 지표만 봤을 때 24년도를 제외하고 3개년도에 5가지 지표에서 6가지 중 5가지 지표에서 진선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진선여고는 정시형 학교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요, 정시도 수시도 잘 보내는 학교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정시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강남권에서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를 택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살펴보시면요, 2018년도부터 20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가 강세이던 시절이죠. 이때 59.2% 학생이 전체 이제 스카이 합격자입니다. 이거는 스카이 합격자의 59.2%, 거의 6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수시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수시에 대한 지도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진선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의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시가 확대됐으니 우리는 정시를 더 준비할 거야. 수시가 강세일 땐 수시를, 정시가 강세일 땐 정시를 대비해준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8년도 수능은 수시가 강세일 거로 예측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인원수가 적어서 불리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내신을 평가할 때 수강 인원을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요거는요, 또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의 2028 정시 모집 전형 방법 안입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1단계 정시 100%, 수능 100%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항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이 2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2단계의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요거입니다. 자, 파란색 수강 인원 규모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이 어느 학교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 수가 적은 상태에서 등록을 받은 거면 대학에서 그걸 감안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선택할 과목이 안 열릴 것 같아, 내지는 열리더라도 등급 따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을 안 해버리면 이 첫 번째 항목 노란색에 전공 연계 교과 이수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에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짧게 읽겠습니다. 자, 불교계 입시스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불교행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색채가 강하진 않아요.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수요일마다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불교계 입시스쿨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입시에 대한 전문가 집단 선생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클라이맥스에 올 표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다음 분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라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 보셨지만 그래서 선생님 어디 보낼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최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봤을 때 24년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진선이 좋습니다. 무려 6개년도 기준이에요. 그리고 합정으로 상위권 대학을 뚫을 수 있는 경우 이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진선 프론티어 리서스라던가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숙명여고 학생들이 굉장히 진선을 이렇게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에서 좀 까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선은 상위권만 챙기는 학교다. 우리는 안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요, 상위권을 확실히 학종으로 챙겨주는 학교고요.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거대로 또 잘 챙겨주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신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수능형은요, 암기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수능의 경우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실제로 뭐 두 학교 모두 재수 비율이 높지만 수능형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습실 운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고요. 급식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생들 이거 아니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렇죠? 학교를 급식을 먹으러 갈 정도로 급식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습니다. 플라이맥스. 네, 요거는 지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자,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보시면 일단 이제 어디쯤인지 보시게끔 네, 지하철역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GS 칼텍스 여기 이제 플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자, 진선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지근거리죠.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보로 조금 멀긴 합니다.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거리긴 해요. 버스를 탄다면 한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또 그런 거리 있습니다. 다른 하나 또 보면요. 은광역고 굉장히 멀리죠. 중대부고 또 멀리 있습니다. 숙명 더 멀리 있어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개포구고. 자, 여기 중대부고랑 개포구 같은 경우는 공학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학보다는 여고 쪽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학교는 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여고까지. 보시면 진선이 가장 클라이맥스와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있잖아요. 저희가 3년을 이제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10분, 뭐 10분이든 뭐 20분이든 단축이 된다면 이게 사실 3년을 봤을 때 별로 적지 않아요. 이게 시간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체력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그 등급 컵에서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제가 그 진선에서는 좀 멘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진짜 예상치 못한 등급 하락을 겪을 수 있다 포기하면 이런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 이 상위권 30등 안에 들기가 너무 이 친구들이 공부해서 내가 도저히 뚫을 수 없겠다라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그 과목이 내 전공과 진로에 크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선에만 해당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5등급제에서 학생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멘탈을 잘 잡아줘야 되겠고요. 이게 안 되는 30분을 자꾸 부여잡느라 다른 등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메타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클라이맥스에서 올케어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적인 내신 투자가 중요하다. 진짜로 이제 기대가 이거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자, 어떤 학생들이 진선여고에 어울리냐? 일단 자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혜택이 너무나 빵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라면 진선을 이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멘탈이 강해, 혹은 멘탈을 좀 잡아줄 사람이 옆에 있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성적은 좀 더 좋아하더라고. 기본적으로 내신이 수능형으로 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생기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좀 어울리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을 많이 타는 학생들도 여기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내가 주변 환경을 많이 타, 약간 친구의 거절, 약간 호의, 예를 들어 뭐 놀러 가자 이런 거 거절을 못해. 호의 노래방 가자 거절 못하겠다. 근데 진선에 있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잘하고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습실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요, 주변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변 환경을 많이 타는 학생도 진선여고에 어울리는 학생이 되겠다. 지금 이제 자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이죠.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인데요. 요거는 상세한 부분은 이제 풍명여고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최대한 간략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저희가 기사나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갔을 때 나오게 되는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보시면 굉장히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이제 종이 이런 상황이죠. 알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요, 지금 이제 세화고가 전국에서 1등으로 이제 편제표가 나왔는데요. 거기를 시작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의 편제표를 다 가독성 좋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 표현 보고도 여기 써있는 이 멘트들만 보고도 직접 한번 시험 삼아 선택을 해볼 수 있게끔, 아이들도 쉽게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네, 요것도 저기 저희 책자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진선여고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좀 해설을 드리자면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수능 과목이에요.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사까지 1학년 때 진행이 되고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2학년에 전부 몰아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공부가 쭉 이어지게끔 배치가 돼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학년 과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2학년 1학기 나와야 되는데 그림 잘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경제수학 보이죠? 경제수학. 이 경제수학이 지금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이게 사실 진선여고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제수학이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문과 학생들이 수원2 수능을 대비하는 과목으로서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재도 있지만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했었던 건데 이제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능 대비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고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은 원래 2학점짜리인데 1학점으로 흡수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자, 요것 또한 특이점인데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잘리네요. 그러니까 편집을 보시면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논술 과목과 논리와 사고 과목이 2학점으로 1학년 때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다른 편대표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인 게 대부분 저거 언제 시작하냐면 3학년 때 시작합니다. 3학년 2학기 때 이제 예를 들어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뒤에 이제 그 면접이나 논술 대비하느라 짧게 뭐 좀 집중 위주라고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다거나 다른 학교들 보면 3학년 2학기 때 많이 배치를 하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학 과목에서 그 서답형 문제가 2문항이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7문항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등급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서답형, 서술형, 논술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좀 더 신경을 써주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기술 과정이나 정보 그리고 프랑스어, 일본어, 그러니까 제2외국어죠.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선호도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짧았는데, 이거 보시면 진로 과목이요. 1학년 때 배치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이제 세화고나 세화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선과 수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로 과목은 2학년 때부터 배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선여고에 있는 선생님들은 진로진학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더불어 세특을 1학년 때부터 잘 챙겨주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종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사실상 학생의 어떤 진로 성향이나 진로 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 과목들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뭐 자세한 부분 이제 뒤에 설명할 거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가상으로 신청을 해보실 때 여기 2학년 1학기에 여기 국영수 3과목과 3학년 2학기에 국영수 3과목 요 과목은 최대 한 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반고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이제 2학년 선택 과목 1학기 같은 경우는 3과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물화생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나 2학년 2학기 때 물화생의 연계된 과목인 이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택에서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 택에서 막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이 과학 과목을 내가 3과목을 선택할지 2과목을 할지도 잘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1학년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수강 신청 설계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디컬 계열도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학생의 성향, 혹은 1학년 때 내신, 혹은 1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2학년 때 내신이 안 좋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혈기안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025 고교 등록제, 그리고 2028 개편, 진선여고에 최적화된 학원, 클라이맥스의 진선여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